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조만간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1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수가 많아진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수록 노후 대비의 중요성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펀드나 보험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건 부동산, 특히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노후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흔들림 없는 투자처까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지금 밖에 먹구름이 가득 꼈는데요. 고고의 날씨만큼은 화창하게 만들어줄 분 일부 모셨습니다. 리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오셨네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아미 이사와 소통하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입니다. 먼저 이사님께 시장 이슈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노후 대비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부동산 사야 할까요? 네, 제가 노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이유가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노인 빈곤율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이제 최고치에 달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인데요. 이런 한국에 사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지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령자로만 이루어진 가구, 이 국내에 5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자 가구 중에서도요, 이 3가구당 한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들이 이만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인구를 보면 총 122만 3천 가구고요. 전체의 6.4%나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비율이 나온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으로 노인 나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층의 그런 소비는 이 고령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초저속으로 노후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고령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빠르게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 사회가 바로 이 한국 사회입니다. 이 한국의 이 노인 빈곤율 정말 높습니다. 이 OECD 최고 수준인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45.7%에 달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 노인 빈곤율 1등입니다. 그런데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진다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OECD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은 12.5%입니다. 우리나라 대비하면은 이제 4배 정도 이제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요, 프랑스의 한 20배 정도에 달하고요. 독일에는 뭐 5배,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는 한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통해서도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지를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로축이 노인 빈곤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로축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OECD 국가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거, 노인 빈곤율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인 호주나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보다도 현격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 45.7%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전 연령층의 이 빈곤율은 13.8%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은 12.5%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1.5%로서 우리나라는 이 OECD 평균 전체 인구는 살짝
OECD 평균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노인 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이 전체 빈곤율이 16.8%이고요. 일본의 전체 빈곤율이 16.1%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령별로 해서 이 빈곤율 OECD 평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이 18세 미만, 그리고 25세, 40세, 그리고 50세까지의 빈곤율을 보면요. 빨간 부분이 이제 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란 부분이 OECD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OECD 빈곤율보다 다 낮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이 되면 65세까지 높음을 볼 수 있겠고, 66세 이상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이 빈곤율에,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빈곤율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이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연령층에 따른 고령의 연령층에 따른 그런 OECD 평균하고 그리고 각 나라별의 이 고용률을 비교한 표인데요. 우리나라가 여기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OECD 평균 55세에서 59세의 고용률 평균은 이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 평균은 파란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OECD 평균 65세에서 69세는 이 흐린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이 55세에서 59세의 고용률 평균은요, OECD랑 평균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60세에서 64세 평균을 보면은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65세에서 69세로 가면은 현격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고용률이 참 좋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제외하면은 이 65세에서 69세의 이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이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분들한테 왜 일을 하냐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생활비 때문에, 생계비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3%고요. 용돈 마련이 11.5%인데요. 이 생계비와 두 번째 이유인 용돈 마련 다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약 85% 정도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외에는 건강 유지, 친교, 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경력 활용과 같은 대답도 나왔습니다. 분류별로 좀 봐보면요. 연령별로 봐보면 65세에서 이제 85세 이상까지 봐보면요.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한다가 두 개를 합치면 비슷한 수준으로 전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독거노인, 혼자 살건 아니면 부부랑 같이 살건 심지어 자녀랑 같이 동거를 해도 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력으로 좀 해보면은 학력이 높을수록 이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 소득 분위별로 한번 5분위로 나눠서 봤는데요. 나눠서 봐도 이 전체로 본다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 긍정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를 똑같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고 또 고용률도 높은 그런 노후 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령화의 속도가 우리나라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유엔에서는 이 고령화 사회를 표현할 때 고령화 사회 그리고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65세 이상의 비율이 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4% 이상 된 시점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고령화의 속도가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865년부터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고령화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115년이 걸렸고요. 추계에 따르면은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42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공적인 연금 제도가 아주 잘 이제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뭐 스웨덴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긴 그런 고령화의 기간들을 거쳤기 때문에 잘 공적 연금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2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추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런 연금 준비가 좀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한중일, 동아시아 이 3국이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대비해서 한 3, 4배 정도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늙은 나라 순이라고 이제 좀 고령 나라 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5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순위권 밖이었습니다. 일본이 1위였고요. 근데 추계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2위로 등극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속도가 빠른지 좀 반증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퇴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삼성생명의 이 은퇴 준비 보고서에 따르면요. 성인 남녀 한 1993명한테 물었습니다. 은퇴했을 때 월 소득, 필요한 월 소득액이 얼마 정도냐고 물었을 때 198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실제로 노후 대비한 월 저축액은 41만 원에 그쳤습니다. 은퇴 준비 지수 54.5점으로 낙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설문조사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게 이 5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7,000명 이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154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적정 이제 노후 생활비 얘기를 했고요. 부부 기준은 243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했을 때 평균 수령 금액이 91만 원 정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30대, 40대부터 우리의 노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기본적으로 현금 창출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도 좀 꼼꼼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연금형 부동산, 이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다라고 이사님의 뷰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사님과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열어볼게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오피스입니다. 위치는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도보 4분, 2020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은 28.54제곱미터로 층수는 15층 건물 내 5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9,100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6,370만 원 예상 시 실제 투자 금액 2,23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천에서 오피스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사님, 과연 수익형 부동산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인지 투자 포인트 먼저 챙겨주세요. 네,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그 현금 창출형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오피스, 오피스 사무실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이 섹션 오피스입니다. 이 섹션 오피스는 필요에 따라서 이 옆에 오피스와 같이 합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작게 쪼갤 수 있는 오피스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층 확보에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렇게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금액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용도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황금성도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만 지금 초소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무실도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1인 창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소형 사무실이 인기 있는데요. 본 매물과 같은 이런 섹션 오피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 개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들어옵니다. 이 사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다 장기 임차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관리 업체가 위탁 관리를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 시설 유지, 뭐 보수비, 부담 이런 것들이 다 관리 업체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1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9,100만 원의 매매가인데요. 월 45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비용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은 이 오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사님, 정확한 위치가 어딜까요? 예, 인천 구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1호선인 그 예술회관역에서 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천 구월동은 또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업무 시설이 집약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상업 시설이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인천 1호선과 2호선을 쓸 수 있는 인천 시장역에서도 도보권에 있겠고요. 또 인천 시장역은 GTX 라인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이 수요층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인근으로 해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시청과 지방검찰청과 같은 그런 행정교육시설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 사무실의 임차인들 이러한 이 행정교육시설에 협력업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층이 안정적인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가천대 길병원과 그리고 이 가천대 그 암센터도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시설에 협력업체도 들어올 만한 그런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 4월에 입주를 한 인천지방국세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행정타운의 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GTX가 들어오는 곳 이 부분에도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가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사님, 투자할 때 오피스 어떤 부분 챙겨봐야 할까요? 네, 일단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 구성이 되는 건물입니다. 사무실 124실로 구성이 되면서 상가는 이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섹션 오피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성도 뛰어나고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가볍게 접근하면서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 기업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에어컨, 붙박이, 냉장고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뭐 책상, 의자, 뭐 파티션, 싱크대, 그리고 공용 컨퍼런스 룸까지 건물에 구비가 되어 있고 무인 택배 시스템과 뭐 초고속 인터넷까지도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것들 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는데요. 임차인들 그 기업들이 바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비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활용도가 높은 섹션 오피스라는 점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남았는데요. 이사님, 비교적 소액이다라고 살짝 힌트를 주셨습니다. 가격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네, 정말 가볍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정말 큰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요. 내 노후에 정말 안정적인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나의 행복을 좀 지켜줄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9,1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임대보증금 뭐 500만 원에 월 4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겠고요.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 없다라는 거, 그리고 좀 임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대출까지 활용을 하신다면은 대출, 또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활용하시면 정말 소액 2,230만 원으로 월세까지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매물 설명드렸습니다. 가져오신 곳 모두 만나봤습니다. 우암이사가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실투자금 5천만 원 이하 핵심 투자처 바로 알기는 7월 2일 2시간 동안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2-2077-6356번으로 예약 꼭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우암이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는요, 이분들과 부동산 공부하시면서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버라인의 김규현 이사, 차영석 팀장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부에서도 무료 상담 전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입니다. 먼저 2부는요, 차영석 팀장과 출발합니다.